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틀 연속 뒷걸음친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 행진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38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결과 고신용자들이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은행 업종 위주 상승장에서 외면받았던 보험 업종이 주가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실적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잦아든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자 화장품주가 10일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3포인트 상승한 238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91포인트 하락한 657.86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간 홀로 780억 원 가까운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바깥에 장마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빗길 안전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238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오늘 한 시간 더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과 오늘 시장 하루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도 상당히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 비가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더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깥에는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시장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분위기, 시장 분석과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매매 안 하면 아쉽고 하면 실속 없는 장세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이런 시작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매매 안 하자니 좀 아쉽고 또 한다면은 또 그만큼의 그런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에서 대표님의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짧게 보면 오늘 하루, 길게 보면 2017년 장세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 놀자니 좀 아쉽겠죠? 막상 매매를 하다 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왜 강보합으로 끝났냐? 그나마 대형주 지수가 좋아서 그래요. 중형주하고 소형주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하락했고요. 종합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이상 종목보다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종목이 2배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현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그 지수의 어떤 그 메리트를 전혀 막지를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꼽아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실속은 없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말 그대로 저는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지수가 조정받아야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예요. 생각 같아서는 지수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락하고 지수 억지로 올라가고 근데 중소형주 하나도 안 가요. 코스닥은 되려 마이너스예요. 이게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정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코스피 지수 전망 예측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7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코스피는 연말까지 2600선을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로 나왔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미 5월 중순 이후부터 2600선을 얘기를 했어요.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거의 2달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2600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저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가면 2600선까지는 간다. 근데 조정을 안 받고 가면 2500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가을까지는 큰 걱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고 가면 2600까지 갈 거고, 최고점 시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연히도, 노무라 증권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을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를 똑같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한 건데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안 받고 가면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지수 전망을 했는지 그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중고점보다 외고점이 더 높은, 더 느린 최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고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갈 수가 없어요. 매물대가 너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불균형적 상승,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솔직히 전기전자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 별 볼일 없어요. 보통 우리가 4대 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4대 업종. 4대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말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가 이렇게 억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플러스 마감했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극적으로 이제 지지해 줬는데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코스피가 2400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 한 21선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말 그대로 됐죠. 네, 오늘 21선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근데 돌파 직전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괴리감이 너무 커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월봉으로 보시면요, 2925선이 역대 최고점입니다. 지금 몇 포인트라고요? 657. 참 무지막지하죠. 지금 지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하고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무지막지하다고 봐야죠. 예,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업종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탄력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전기전자 다음으로 원래 비중이 있는 운송 장비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전자하고 정반대죠? 네, 단기적으로 급락했잖아요. 자, 이번에 화학 보겠습니다. 화학도 어때요? 이미 고점을 언제 찍었느냐? 5월 말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강금속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를 중장기 추세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중장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2007년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전기전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네, 전기전자 어떻습니까?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갔는데 역대로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지수 전망을 그렇게 했었냐면은 일단 무조건 다중고점보다는 외고점이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냐? 4대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혼자 가요.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4대 업종 중에서도 이거는 뭐 나홀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괴리감이 무지막지해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의 원점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든 뭐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시간이 결정해 주겠죠. 어쨌든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을 받아야지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실속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도 짚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정을 받아야만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뒷받침 돼주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뒷받침을 좀 단단하게 해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244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대형주들 약했고요.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하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락했다는 얘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카카오가 이제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그 상징이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신고가 돌파 이후에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추정해 보니까 7월 19일 또는 7월 20일 이때 아마 자사주가 완전히 소진될 겁니다. 그때 과연 자사주 소진되고 나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에 대한 전망.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서 내일장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건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약한 등락 흐름일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플러스가 나오면 코스피는 약간 플러스.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면은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삼성전자가 보합거리면 코스피는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수준이지 절대로 삼성전자 탄력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망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멀어지는 21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대로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스피와 등락과 아마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억지로 플러스가 나와도 지금 저렇게 밀리는 판에 코스피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장세가 정말 실속이 없어요. 주식 투자를 뭐 한 5년 안 하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주식 투자를 29년째 하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 말 말씀드립니다. 요즘 계속해서. 오히려 코스피 700, 800선 때보다 더 못해요.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이고 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신용 잔고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양세요. 이러다가 한 번만 조정받으면 완전히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좀 정석대로 투자하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그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파인 DNC가 올라왔습니다. 국토부 드론 활성화 총력 소식이 들려오면서 함께 탄력을 받았다라는 이슈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할게요. 금호타이어가 올라왔는데요. 상표권 사용료 합의 소식에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했다라는 이슈네요.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파인 DNC가 올라왔는데, 국토교통부가 드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섰다라는 그 파인 DNC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3,665원에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대표님, 파인 D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대 자체도 바닥권에 있었고, 오늘 모장 탄력도 받았고요. 이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온갖 테마가 다 갖다 붙이고 또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술적 흐름만 보겠는데 일단 적정 주가 대비로 본다 그러면 절반이 안 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보유자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20일선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 이 종목 보면 기가 막혀요.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정치인 테마주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또 부정하니까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또 이상한 테마 또 붙어서 또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락세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1선이 121선 아래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파란색이 빨간색을 하향 이탈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락추세라고 그랬죠.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하락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5일선이 1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때 매수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때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이나 수익 한 10% 정도 짧게 보시거나 상황 봐서 좀 더 길게 보시거나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 DNC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들 5일선 21선 돌파 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 금호타이어가 올라왔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료 합의 소식에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8,0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최고가 8,65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 였는데요. 바로 대표님과 상의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은 그래도 좀 아쉽게 음봉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도 추세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은 제 판단으로는 보유자는 홀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 전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속성이 좀 있어요. 금호타이어의 속성이 좀 즐기고 오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 타이어보다는 승차감은 약간 떨어져도 대신 이게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경기가 불황이 되면 오히려 더 히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가깝게, 좀 생활과 밀접하게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시니까 잘 와닿는 것 같은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전후에 대한 가격대 전략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실적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2%가 넘게 상승했고요. 8,54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오늘의 우량주 이걸 이미 꼽아놨어요. 그런데 이슈한 공시가 또 똑같이 나와서 그냥 제가 수정 안 하고 올려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다시 오늘의 우량주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은요, 파인DNC와 금호타이어,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짚어드렸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후 우량주 시간에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슈와 공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우량주들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돔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여기 있네요. 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그동안에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이 올랐던 반면에 보험업종이 조금 소외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43,6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현대해상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인데요.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탄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갈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주랑 비슷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현금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해상 꼽아봤는데요. 잠깐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단기에 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연초죠. 그때 한 3만 원 초반에서 지금 대략 한 50%까지는 안 돼도 거의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에 급등을 해줬는데 보험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험업종 지수거든요. 제가 지난 4월이나 5월에 짬짬이 보험주를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주 따라잡기엔 좀 겁나고 차라리 그냥 지금 보험주 정도 잡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초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데 이 과정이 저는 약간 좀 웃겨요. 왜? 갈 거면 이렇게 조정 없이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조정받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무슨 개불주 차트 같잖아요. 무슨 얘기냐? 원래 주력 업종은 안 됩니다. 보험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중심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늘렸다가 마땅히 갈 거 없으니까 순환매되는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최근 앞에서도 짚어드렸던 보험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드렸는데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난 이후에 좀 소외된 보험업종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라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는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앞서서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우량주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두산 인프라코어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하죠. 항상 거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그룹 관련해서도 사실 썩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게 있어서 소외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이거는 추세적으로 한 번은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홀딩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거시적으로 볼 경우에 2007년이 고점이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급락을 해준 이후에 또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간 거예요. 작년 저점 찍고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주 어떤 심한 악재가 터진다거나 실적이 최악이 아니라면 이거는
전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요때 일단 단기 매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빠른 시간에 이제 급등한다. 그러면은 한번 준비를 생각해 보시고요. 올라가긴 하는데 좀 느리다. 그러면 그냥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 수익과 손실로 대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드 여겨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이 21선 돌파 시에 대한 부분 매수 타이밍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죠. 현대해상과 두산 인프라코어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P&E 솔루션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가 올라왔는데 앞선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중국 쪽의 G20에서의 그런 입장 표명과 함께 화장품주들이 동반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10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워낙 최저가가 작년 11월 24일이죠. 9만 원대였거든요. 다시 그 9만 원대가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가격대인데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뉴스도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화장품주, 그 제약바이오주가 몰렸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고 적정 주가를 몰라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중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한 적정 주가로는 38,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2.5배가 넘어요. 아직도.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2주 전에도 화장품주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절대로 중국이 사드 관련돼서 입장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었죠. 그때 어떤 여기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해드렸었잖아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중국이 입장이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다른 나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자기네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드와 관련이 없어도 화장품주 사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단 던졌다 다시 재매수 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역시 하락 추세일 때 하는 매매,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해 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일어났던 만큼 적정주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정주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주가 버튼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그 검색창에서 자신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적정주가를 통해서 매매하시는데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코스맥스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이죠. 5일선이 21선 돌파 시에 대한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P&E 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P&E 솔루션은 오늘 3%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7,6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최고가 8,000원대를 넘은 이후에 7,0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P&E 솔루션 하면은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표님이 짚어드렸던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오늘 좀 상승 탄력이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종목의 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61선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가격이 오면 전업 단기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정리할 때, 축소시킬 때 홀딩할 거는 탄력적인 거, 평가이익인 거. 반대로 매도할 거는 뭡니까? 비탄력적인 거, 평가손인 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탄력받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들어가시는데 그 조정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21선 아래인데 지금 장세 리스크도 있으니까 한 61선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E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 그 종목의 탄력성을 좀 우수하게 본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전업 단기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와 개별주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추천 종목 사례 분석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 분석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실망한 그런 매물들도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들로 들려왔지만 LG전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표님이 흐름도 함께 짚어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추천 종목 사례 분석은 LG전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은 제가 2016년 10월, 그러니까 작년이었어요. 그때 추천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48,000원대 추천했다가 이게 거기서 좀 바닥 찍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밀리더라고요. 밀려서 45,000원까지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길래 일단 저는 본전에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재매수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다가 5% 이상 밀렸을 때 반등 나오면 일단 본전에서 정리를 합니다. 왜? 일단은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더 싸게 매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올해 8,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왜 추천했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추천했을 때가 48,000원이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히게 했는데 좀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다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다시 저점을 한 번만 더 깨지면 이제 좀 왕창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추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고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고점이 이 종목도 2008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점 찍어가면서 지금 밀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이걸 봤냐면요. 차트, 이게 일종의 교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이죠. 15년 저점 라인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게 과거에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 2003년 가격대하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여기 동그라미 3개 모여있는 구간 있죠. 요 저점이 이걸 안 깬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저점.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두 번째, 분명히 이 종목에 외국인이나 기관 물려있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들이 추가 매수할 타임이에요. 그래야지 단가를 낮추잖아요. 세 번째, 여기서 더 이상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나빠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심해서 추천했었는데 실제로는 번전치기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쉽긴 한 과정인데 그러한 이유로 추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저걸 추천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에 대한 부분,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관심과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LG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추천 종목 사례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보험 단기 조정시 매수라고 말을 해주고 중기는 저평가주를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테마는요, 여전히 전기차 올라왔고요. 미세먼지를 추세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이네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서는 일단은 그동안 소외됐던 보험을 단기로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는 저평가주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테마는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추가가 됐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보험주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 좋을 때 따라가지 말고, 최소한 5일선, 욕심낸다 그러면 21선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고요. 보험주 중에서 보면은 좀 저평가된 종목인데, 가지 않은 것들도 한두 개 보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역시 전기차가 가장 현재 유력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현재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에, 목록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이미 제가 6월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스트가 뭔지 알 겁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 보고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와서 평택촌놈 적정주가 보면은 나름대로 이게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는 완전 초보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다 볼 줄 알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차트 적당히 활용한 다음에 적정주가까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는 지난주, 미세먼지는 6월에 제가 압축된 그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 한 부분도 매매를 하자니 조금 섭섭하고 화면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 한마디 정리처럼 이런 공략 업종과 테마를 잘 집중 공략해 보신다면은 현명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투자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 볼게요. 선물은 313포인트 그리고 314포인트 2회 매도 후 손절은 315포인트라고 말씀을 도와드렸네요. 네,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단타 전략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 내일 313포인트, 314포인트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2번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은 315에서 최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313포인트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면은 1차로 매도하고 314까지는 매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다가 손절을 315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다시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옵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가 만기주잖아요. 만기주에 옵션 전략 짜드리는 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날 당일 매매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은 여러분들이 선물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312.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313포인트,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314포인트에서 매도, 분할 매도 후에 그리고 손절가는 315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요. 선물 시장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상담,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직접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132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168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의 꼼꼼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바른 테크놀로지는 오늘 1,34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1,6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자, 대표님, 바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원대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매일 제가 50분씩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이 코너를 가장 신경을 써요. 다른 코너는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통 아닙니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간절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이 전체 분량 중에서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5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거의 한 40%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전문가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방송 출연도 상당히 오래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경험이 많은 편인데 저를 호칭하는 게 어떤 분들은 전문가님, 어떤 분들은 대표님, 어떤 분들은 평택촌놈님, 어떤 분들은 평택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촌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평촌님이라고 부른 분들이 평가 이긴 종목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중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님이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징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꼭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바른 테크놀로지는 이제 매수가가 1,680원인데, 사실 좀 약간 좀 매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좀 진단 한번 해드리겠고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 30% 또는 본전 매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미보전은 간망이 좋은데요.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80원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 손해봐서 그렇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1,680원 라인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라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라인 같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 자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이제 실수하신 게 있죠. 10% 손절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10%를 제가 손절 가격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넘어가면 손절이 안 돼요.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주를 주면은 단기든 중기든 무조건 손절 10%예요. 왜? 단기나 중기는 올라가서 차익 실현할 때 그 개념이지 밀려서 손해보는 거는 단기든 중기든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는 손절이 10%고 중기는 20%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인데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손절하셨으면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지금 가게에서 재매수한다 그래도 지금 시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데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는 손절 30% 또는 본전 매도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밀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더 밀리면은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손절 한 20%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손절 10% 이 기준은 항상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손절 30% 또는 본전 매도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4008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ICD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16,200원에 비중 30%라고 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ICD는 오늘 14,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시청자분 역시 매수가가 높네요. 손실폭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IC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 20% 또는 본전에 되면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아직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00원 라인이니까 어디냐? 여기에요. 대충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네,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쯤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설마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2개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세 번째 동그라미 구간도 사실은 이거는 좀 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정석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상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라? 탄력이 좋네? 날아갈 것 같네? 그래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나는 위험 감수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확인을 거듭해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하여간 눌림목 매수, 저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요. 평생 못 떠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벌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즘 금리도 저금리인데 다른 그 어떤 거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잘하면 한 달에도 20, 30%씩 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대박이에요. 반대로 날리잖아요? 억울해서 못 떠나요. 순간적으로 돈 떨어져서 떠나는 경우 있어도 결국은 컴백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요. 못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못 떠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대응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떠나서 이 세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이거하고 똑같은 차트가 있는데 저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연은 반복될 수 있어도요,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각종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차트를 통해서 이런 추세 일대의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ICD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상담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135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을 7,300원에 비중 30% 있는데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5,33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가 7,000원대인데 너무 높네요. 대표님을 존경하시는 분이고 또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도 6% 넘게 떨어지면서 5,330원대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분께서 평택천돔의 기술 특허 적정 주가를 확인하셨다면 이거 이렇게 매수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400원짜리 적정 주가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약간 좀 무리해서 하셨는데 지금 3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육박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홀딩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 1, 2주 있다 다시 재질문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가 매수하라는 사인이 나오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차피 늦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손절 타임이 이미 놓쳤다는 거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일단 적정 주가가 2,4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7,300원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3배가 넘죠. 거기다가 이 라인 자체가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약간은 무시하셨습니다. 21선 아래서 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21선 위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락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화장품들도 안 좋죠. 거기다가 고평가돼 있죠. 기술적으로도 제가 볼 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또 완전히 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역배열이에요. 5일선이 제일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속된 말로 이건 이렇게 추세는 끝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현실적으로 어차피 지금 던지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1, 2주 후에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랄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 사인을 내려드리면 그때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매수가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적정주가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이자 홀딩 다시 한번 흐름에 따라서 저희 쪽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한 문자 더 보도록 할게요. 8490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한솔테크닉스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한솔테크닉스 매수가 17,000원대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15,000원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 잡으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7,200원 라인에 잡으셨으니까 이제 대충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단기 고점에 잡은 거죠. 여기서 잡았는지 여기서 잡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확인을 거듭한 매수가 위험 감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탄력적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이 하는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가격이 높잖아요. 물론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다 수익 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평가손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15,0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요때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 10% 본전 매도, 미보유자는 15,000원이 깨진 이후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꽉 채웠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